안녕하세요. 차트의 쭈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후. 자, 반갑습니다. 근데 또 태풍이 또 왔죠? 네, 태풍 타파. 링링에 이어서 태풍 타파가 왔다가 갔어요. 음, 제주도를 또 비롯해서, 그쵸? 저 남쪽 지방을 거쳐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이제 독도 쪽으로 빠져나간 걸 알고 있는데, 뉴스를 잘 안 보다 보니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좀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링링에 비해. 어, 이제 태풍이 좀 그만 좀 왔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피해를 입으신 지역은 속히, 네,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빨리 좀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또 할 건 해야죠. 어, 저번 시간에 뭐 했었죠? 어, 세력에 관련된 거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 시간이었던 게 이제 그 매수세에 관련된 거를 좀 봤죠. 사실은 오늘은 뭐 사실 별다른 거 없어요. 아, 매도세를 볼 건데 세력이란 이런 제목을 가진 3부입니다. 3부. 이게 몇 부까지 갈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개미들의 무덤, 뭐 정고점, 전저점 뭐 이런 개념 나올 건데 사실은 예전 영상에도 한번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뭐 오늘은 뭐 길게는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좀 짧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매도세 구분. 빠밤. 자, 매도세 구분 하기 전에, 자, 제가 이제 다른 거 하나 보고 가실게요. 자, 간만에 주식 차트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잠시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건 저번 시간에 이제 녹화를 하다가 음성이 날라가서 제대로 설명 못 드렸는데 오늘은 짧게 할 거니까 대략적으로 말씀만 드려볼까 합니다.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예전 영상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 주 차트만으로는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예전에 뭐 이거를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제 영상을 잘 확인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이렇게 전저점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저점이 또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주차트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그 다음 양봉 나오고 지금 현재 음봉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만 갖고서는 모르죠. 지금 현재 이 만들어진 음봉 이거는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 음봉은 나올지 양봉은 나올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주차트는 그렇고요. 저 1차트. 자, 1차트는 보시면 이제 그 전저점 이거겠죠? 이 전저점을 어, 제가 이거 뭐 그때 어? 이 지지받고 올라갈 것 같냐라고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다시 내려오죠? 내려오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힘 있는 상승 캔들 두 개가 나왔어요. 얘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또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양봉 캔들 또는 음봉 캔들 두 개를 잘 봐야 된다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양봉이 현저한 양봉이니까 상승 캔들이 나올 수도 있고 힘 있는 상승 캔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애들은 두 개 정도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락조정을 주고 재상승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했죠. 이 조정을 주는 게 어디까지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같으면 최소한 이 첫 번째 양봉의 센터를 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뭐 넘는다 하더라도 꼬리만 살짝 건들고 하는 게 가장 좋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정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눈에는. 자, 그래서 얘를 좀 더 키워보면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양봉 하나 나오고 그죠? 더군다나 힘이 있는 상승 캔들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두 번째 상승 캔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게
이 첫 번째 양봉의 센터 근처까지, 그쵸? 몸통의 근처까지 왔다가 간단 말이죠. 이 음봉 뭡니까? 몰라요, 저도. 지금 물론 이제 힘이 있는 하락 캔들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이 하락 캔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형태만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고 있는 종목이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죠. 70% 이상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녹화가 잘못됐던 게 뭐였었냐면 저기였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확률상 한 뭐 55%? 뭐 정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였죠. 그래서 되게 힘있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일단 주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뭔가 뭐 예전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하다 남은 게 좀 남은 것 같은데, 급하게 올라가야 된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선 거는 거 보니까. 아무튼 이거를 보던 당시에는 현재 흐름이 이렇죠. 그래서 하락하는 것보다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은 관점으로 아직까지는 보여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는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뭐 70% 이상이다라고 보여질 만한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주차트가 이러니까 뭐 1차트도 비슷하겠죠. 뭐 보기에는 지금 캔들 크게 커서 뭐 상승을 좀 많이 할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바로 올린다라기보다는 좀 떨어졌다 올려야 돼요. 떨어졌다 올려야 되는데, 이 하락 좀 주는 게 많이 주면 좋지 않다. 거의 조정 주지 않고 가는 게 좀 더 낫다. 상승을 하려면, 상승을 한다라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조정을 많이 주지 않고 가야 좀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주식 차트는 뭐 제가 나머지 잘 안 봐서 모르겠어요. 뭐 안 봐서 뭐 몇 개 더 있지만, 더 있죠? 저 그때 봐달라고 해서 한 번씩만 쭉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매도세를 할 거니까 주식 차트 얘기는 그만 할 거예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영상에다 댓글 달아주시거나 카페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카페에 달아주시는 거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카페에다가만 이렇게 뭐 전저점이 어떻고 전고점이 어떻고 막 이렇게 선 그은 다음에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영상을 만들지 안 만들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 차트는 제가 뭐 이렇군 저렇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싫어하셔서 뭐 제가 굳이 뭐 왜 욕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욕먹어 가면서까지 올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뭐 여러분들 손해죠.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매도세 구분 볼 건데, 자, 구분을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생각해보면, 저번 시간에 반대죠. 그럼 제가 이제 끝내면 되나요? 짧게 한다고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말씀드릴 건 좀 드리고, 가야죠. 끝낼 땐 끝내더라도. 자, 그래서 매도세 구분을 하기 전에 또 이제, 저번에는 이제, 매수를 했으니까, 하락세 입장에서 볼게요. 자, 어딘가에 이제 중요한, 얘가 뭐냐면, 전저점이라고 해볼게요. 전저점. 정말 중요한 전저점이라고 해볼게요. 정말 중요한 전저점인데, 상황이 약간씩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려오고 있어요. 저 내려오고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자, 매도세가 매도를 했겠죠. 예,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수대 입장에서 이 전저점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전저점이라고 했으면 이 가격대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거예요. 그쵸? 못하게 매수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어딘가에 그 어떤 파동상의 전저점인데, 일단 매도세가 매도를 해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려오고 있다가, 아직은, 매수세도 지금 간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세 힘을 쓰니까 더 내려온 겁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매수세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용납을 하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내려오면 용납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이 매수세 힘이 어떤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수세가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잽을 날리는 거죠. 얘도 잽을 날리는 거예요. 잽을 탁 날리면 상승 조정을 주겠죠. 뭐 얼마나 줄지 모르겠어요. 얼마큼 매수를 했느냐, 매도세의 힘에 따라서 매수세가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조정 주는 거 크게 다르겠죠. 그래서 아무튼 상승 조정을 좀 줬는데 이 정도면 조정을 일단 줬다라고 볼 수는 있죠. 현재 보여지는 그림에서는 그랬을 때 이제 돌파 매매를 하거나 특히 이제 뭐 그 뭐죠, 지지 저항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가격대를 허물었지만 이것만 보고는 따라가긴 힘들어요. FX 맞은 거니까 매도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매도세가 한 번 더 힘을 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좀 더 내려오겠죠.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전의 흐름이 이렇게 내려왔던 것들 때문에, 자, 이거 파란색으로 그렸고요. 이전의 흐름으로 해서 내려왔던 거를 빗대어서 개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올라온 거는 아직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높고, 이게 저항선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내려올 때 조심스럽게 개미들도 따라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이거 내려올 때. 하지만 매수세가 또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추가적으로 잽을 또 한 번 날립니다. 왜냐면 저번 시간에 잽을 한 두 차례 정도 날렸잖아요. 왜? 매수세도 서로 간을 보는 상황이 연출이 된단 말이죠. 여기서 뭐 몇만 핍이 내렸던 몇천 핍이 내렸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매수세 입장에서 이게 정말 지켜야 될 전저점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매도세가 힘이 어떤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조금만 올라와서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한 개미들은 일단 매도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따랐던 개미들이 또 상황이 어떠냐면 아주 무식합니다. 자, 제가 이 무식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왜 그러냐면 손절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희한하죠. 손절 안 했고, 제가 보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이 손절의 개념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손절을 예전에 뭐 이제 손절의 중요성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손절을 이제 본인들이 손절을 잡을 때 자기 금액의 뭐 반타작 뭐 이런 개념으로 손절 잡으시더라고요. 손절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되게 위험한 거죠. 반타작이 나중에 휴지 조각 돼요. 아무튼 손절을 안 잡고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올라왔을 때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항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두 차례, 세 차례 깼을 때 그때는 이제 그때서 정신 차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도세가 개입을 해서 이건 원래 매도세가 첫 번째 거는 쭉 내려왔던 상태고 두 번째는 정말 개입을 좀 해본 거예요. 그걸 못 이기어서 세 번째 매수세가 잽을 날렸기 때문에 다시 상승 조정을 주지만 그거에 따라서 매도세가 또 강하게 한번 추가 매도를 하는 경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많이 빠져요. 많이. 여기가 가장 조심할 자리죠.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매수세 입장에서 두 번 다 잽이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죠. 살짝 날리는 건데 이때 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뭐하죠? 착각을 많이 해요. 더 내려갈 것 같은 착각을 많이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저가가 계속 갱신하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 전저점을 뭘로 바라보고 있냐면 저항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더 내릴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이 저점을, 이 저가를 깼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저항선이 돼서 맞고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미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매도세도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잼 날렸을 때 힘을 봤다면 다시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을 때 이 매도세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매수세로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급등을 하는 현상이 이런 자리에서 많이 일어나죠. 많이 일어나죠. 자, 그랬을 때 이 정도 올랐을 때는 개미들이 몰라요. 왜? 이제 저항받고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근데 이만큼 올랐을 때도 몰라요. 왜? 아까 여기서도 받은 기분이고, 여기서도 저항을 받은 기분이기 때문에 1차는 저항을 허문다 치더라도 2차 저항을 허물리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고 내려와야 되는데 매도세도 매수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급등을 하게 되면 이제 손쓸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손절도 푸른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청산을 하겠다? 청산 못해요. 왜? 청산한다는 행위 자체가 내 장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청산할 걸, 청산할 걸, 청산할 걸, 청산할 걸. 그리고 청산 딱 끝나고 나면 살짝 내렸다 다시 올라가죠. 이럴 가능성이 높죠. 그럼 내려올 때 청산 괜히 했어. 하지만 다시 매도를 들어가거나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구가 자꾸 깨지게 되는 경우죠. 이제 이게 매수세와 매도세가 사실은 개념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100% 똑같아야 돼요. 100% 똑같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차트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 요거 이번 내용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전고점 전저점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좀 어렵다 생각이 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끝났죠? 자, 매도세 구분입니다.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똑같아. 개념은 똑같아요. 저가를 한 번씩 낮추고 그러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저가가 낮추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올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가운데가 저가를 깨는 경우죠. 깨고 두 번째 거는 갱신을 못하고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깨두고만 안 깨두고만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돌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중요한 건 세 번째가 첫 번째 파동과 세 번째 파동보다는 높은 가격대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돌파하고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물론 여기를 돌파했다 안 했다의 개념에 따라서 여기가 돌파하고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에 대한 개념은 좀 달라지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개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는 상승세, 매수세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과정이잖아요. 저번 시간에는 매수세가 매도세로 하락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고, 자, 그러면 상승세로 전환하는,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하는 가장 좋은 파동이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가장 좋은 건 1번하고 3번이에요. 이런 경우가 가장 상승할 때 힘이 좀 좋죠. 그래서 1번이 조금 더, 3번보다 1번이 조금 더 상승할 때 좀 힘이 좀 더 좋고요. 2번, 4번은 글쎄요, 어떤 게 좀 더 좋냐 그러면 4번이 조금 더 좋기는 한데, 뭐 2번, 4번의 힘이 어떤 게 큰지는 뭐 굳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제가 매수세 할 때는 비교적 뭐 1번이 어떻다, 2번이 어떻다 이런 얘기 별로 잘 안 했었죠. 근데 그러니까 매도세가 상승을 하기 위한 파동들의 어떤 그림들은 좀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동이 꼭 3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2개에서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3개짜리가 좀 더 힘이 좀 더 좋더라 그런 개념일 뿐이지, 꼭 2개 된다, 3개 된다 꼭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럼 만약에 지금 3번 같은 경우 뭐 두 번째다. 그러면 첫 번째가 같아지는 거죠. 깨고 올라가는 그런 개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파동보다 두 번째 파동 높죠. 얘는요. 두 번째 파동 높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2번, 4번 사실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세 번째 파동이 얘보다 돌파하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 얘는 확실하게 돌파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 파동까지 건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약간 이제 복잡성의 좀 차이일 뿐이에요. 어쨌든 요거 요런 거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이런 유형들이 그러니까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전환하는 경우하고 매도세가 매수세로,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하는 경우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달라요.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FX 마진거래 차트에서만 확인만 해볼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번 시간에도 매수세가 매도세로 전환했을 때 어, 어떤 그 파동 형태만 확인만 했죠? 자, 오늘도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끝날 겁니다. 그러면 쭈니님, 앞으로 확인만 할 건가요? 아니죠. 매도세, 매수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승세, 하락세가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이제 나중에 가면, 세력의 어떤 힘만 느껴보는 이제 파동의 복귀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파동 형태가 형태적으로 이렇구나 정도로 눈으로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다른 큰 어떤 뜻을 두고 보는 건 아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빠밤. 자, 지금 차트는 유로 파운드 차입니다. 6파. FX 마진 거래 차트고요. 자, 이제 매도해서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올리는 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굳이 얘기하면 얘는 될까요? 얘는 굳이 얘기하면은 이제 돌파를 하고 올리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얘는 얘기가 좀 달라요. 왜? 하락을 하다가 뭔가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나온 거라서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뭐 일단 이런 개념보다는 이 형태적인 거를 좀 놓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매도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일단 형태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좀 넘겨볼게요. 애매하죠. 상승세로 넘어가는 경우가 지금 이런 경우 여기 있죠. 얘는 어떻게 그릴 수 있죠? 그려보라고 하면 저가가 자꾸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자, 다시 보시면 그쵸? 저가가 자꾸 갱신하지 못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고. 이렇게 올리는 애가 이제 올리긴 올려도, 하락세에서 올려도, 뭐, 하다못해 이런 어떤 정고점 또는 뭐, 그 정고점, 이거를 뭐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되지만, 이 정도는 올라와 줘야 우리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일만 하죠. 여기서 봤을 때, 최소한 뭐 반 정도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못 미치고 내려가죠. 이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상승 조정을 줬을지언정 뭐 추가 상승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한동안은 보합이 와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저분하게 오고 그다음 올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렇고요. 자, 그다음은 참 애매한데 이거 조금 어거지 써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런 경우 벌써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사실 좀 많이 어거지긴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파동이 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과정. 이게, 물론 여기가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거지입니다. 어거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원래는 보통 이제 소파동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상황에는 이렇게 나왔어도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힘들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눈으로 봤을 땐 어거지로밖에 안 보이죠. 근데 개념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모르셔도 됩니다, 저런 거. 일단 그래도 확연하게 좀 보여지는 것부터 봐야 되니까. 얘는 굳이 얘기를 하면, 굳이 얘기하면 어떠냐면 젓가락 갱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힘이 좀 딸려서 제대로 올리지 못했던 거지만, 아무튼 오늘은 형태를 조금 보는 거니까 결국엔 이렇게 하고 올렸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이거는 너무 작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할 때 그림이 참 찾기 힘들어요. 이 같은 경우도 저가를 갱신하고 그 두 번째 파동 갱신 못했죠. 소파동 잡아서 잘 안 보이실까요? 자, 이쯤 되면 좀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소파동으로 이게 이제 파동이 이제는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고 이제 쭉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최소한 뭐 이제 그림상으로 요 정도까지는 올라와줘야 되는 건데, 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좀 퉁쳐서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렵죠 좀. 자, 그 다음에 좀 찾아볼게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이제 이런 게 여기서 나온 거죠.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게 지금 두 개짜리죠, 이제. 두 개짜리인 건데, 저점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바로 매수는 못하지만, 뭐 이런 자리 매수, 뭐 이런 자리 매수.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당연히 깨야 되는 정도죠. 그 다음에 여기도까지 돌파하고, 뭐 이런 데 청산하면 되죠. 이렇게 지저분해지면, 일단 내리겠죠. 이거 아까 내렸었나요? 그래야 정상이 차트인데. 네, 올라가네요. 그래도 내렸을 때 못 내렸다는 얘기는 하락탄 놓치고 올리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상승했다가 좀 내려오는데, 아무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렸다가 저점을 높이고, 두 개짜리냐 세 개짜리냐 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는 어거지는 아니지만 좀 작죠. 그래도 조금 이쁘네요 얘는. 아이고, 그래도 얘는 조금 이쁜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쵸? 요게 이제 거의 세개의 파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상승할 때의 어떤 그 파동의 모습하고, 하락할 때의 파동의 모습이 좀 다르죠. 다르다기보단 찾기가 좀 힘들어요. 상승을 한다라는 게. 여기는 좀 이제 확실히 좀 보이네요. 그쵸? 이렇게. 그쵸? FX 차트다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중요하지 않죠. 뭐 어쨌든 얼마든지. 지금 얘는 이제 겹쳐 있어요. 뭐가 겹쳐 있냐면, 하고 저점 높이서 올리는 그런 거하고 따지고 보면 이렇게도 된단 말이죠. 이렇게 올렸는데 돌파하고 올리는 거고, 작게 봤으니까 이거만 퉁쳐서 보면 맞죠. 이런 경우가 좀 더 잘 올라가는 편이죠. 여기만 놓고 봤을 때는 저가만 갱신하지 못하고 올리는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죠. 복합적인 부분이네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자, 그렇고요. 또 이런 애들도 있죠.
이렇게 해서 또 올렸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전고점까지 가진 못했지만 이런 모습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못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흐름이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라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구분했던 1, 2, 3, 4번은 뭐 거의 뭐 말씀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외에도 사실 제가 눈에 보이는 게 몇 가지가 보이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정되어 있어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 눈에는 뭐 왜 여기서 상승을 하는 게 맞고 또는 하락하는 게 맞는 게 막 눈에 자꾸 보이긴 하는데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잔고가 빵빵해지는 그날까지 이 영상은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